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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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우샤인볼트가 탔다. 그땐 프리첼이었거든요. 뿅, 어서오세요. 책인여 예니밍에서 생방 다시 보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뉴 예니밍 채널에서 편집본으로도 봐주세요. 그리고 인스타에 영어로 예니밍 치시면 제 계정 나오니까요. 거기서도 만나요. 오늘은 먼저 귀여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귀엽죠? 인형하고 똑같이 되는 포메라니안이에요. 귀여워. 자, 두 번째 귀여운 거 보여드리죠. 보이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강아지가 랄랄랄라 해가지고 주인이 랄랄랄라 해줬더니 완전 부담스러워하면서 피하고 손으로 이렇게 입을 막고 있는 짤입니다. 이거는 저 어저께 아산병원 갔다 왔기 때문에 병원 좀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책로 찍은 거예요. 산책로에 의자가 매우 정갈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벤치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누가 또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이거요, 인스타에서 보셨나요? 이거 제가 어저께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 이 꽃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꽃이 약간 꽃사마귀 같이 생겨서 좀 무섭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꽃한테 좀 미안해져서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얼굴이고 여기가 눈 혹은 코가 있고요. 여기 머리는 단발머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앞머리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코디언을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치맛대기 같은 거 입고 있죠, 원피스? 그리고 뒤에는 후광인지 뭐 아니면 등에다가 뭘 맨 건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이 생각을 하고 다시 봤더니 이 꽃나무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한번 다시 보시죠. 수많은 천사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 매달려 있다기보단 날아다니는 모습? 연주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안 보이지만 노래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전체 샷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날아다니는 천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기분 좋았죠, 밤에. 그리고요, 이거 인스타에 올렸죠? 꼬치털꽃. 뭐라 그러니? 꼬치털 핑크색. 털꼬치.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저께 귀여워서 사진 찍긴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여런데 그 타일에 뭐가 튀어가지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에는 그대로 올렸지만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로 옮길 때에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뭐가 튄 것들을 다 지웠답니다. 약간의 주작이 들어갔죠. 이건 어저께 밤중에 먹은 감자전이에요. 감자전은 진짜 아무 때나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오늘 점심 때 먹은 하노이 국밥. 국밥이에요, 무려. 맛은 쌀국수 같은 맛인데 약간 다시다 들어간 그런 맛 나는 거 있죠. 국밥에서 나는 그 맛. 그 맛이 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점심은 이거 먹었는데 어제 점심은 이제 그 갈비집을 갔기 때문에 딱히 사진을 찍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이 짓을 한 번 더 했죠. 달고나 커피 만드는 걸. 왜냐면 재택근무 중인 언니에게 대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도 오늘은 두 번째 했더니 좀 더 맛있었어요. 이거 웃겨서 넣어놨어요. I miss you 보이세요? 이 곱슬머리가 SS 같이 돼 있는 거. 맛있겠죠? 아,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뭐냐면
지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확인서 그리고 진단서를 내고 나서 이제 거부를 당하지 않고 승인을 당했을 때 그때 비자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기운만 있어도 거부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아래야 한글 파일인 거예요. HWP 보이시죠? 그래서 HWP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서 사실상 이제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한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한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랬죠. 여기부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무서운 이야기에 나오는 짤입니다. 확대를 조금 시켜놓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얀색 옷 예쁜가요? 이거 사실은 됐다 큰 옷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따만큼 접은 거 보이세요? 근데 요즘에 저 취미예요. 님들하고 생방 때 같이 할 만한 재밌는 게임 찾아보는 거. 근데 찾아보다가 그 플래시 게임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그랬죠. 예전에 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진짜 좋아하는 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꿈속에 어떤 낙원 같은 걸 짓는 이야기인데 그 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일상을 살다가도 그 꿈에 다시 들어가면 또 계속 이어져요. 그 꿈속 사람들하고 다 관계 같은 게 다. 스토리도 이어지고. 그거는 뭐 제목이 꿈 중독 이런 거였는데요. 그거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글쓴이가 사라져요. 근데 그게 더 미스테리를 자극하더라고요. 네, 생방은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짝수일마다 하게 되죠. 내일 안 하거든요. 주작하지 마세요. 소재 좋죠. 근데 진짜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왜 꿈 중독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제각기 현실에서 어떤 현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면 그 사람들이 대체 무슨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 그 낙원에 하나 둘씩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낙원 생활을 즐기면서 거기는 정말 부족할 거 없고 사람들 사이도 다 좋고 막 그런 행복한 곳이에요. 그리고 막 그곳에 리더도 있고요. 내일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사랑하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꿈속의 낙원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꾸 잠을 더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으로 나와도 그 꿈이 더 진실 같고 그래서 현생을 사는 게 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을 많이 자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건강을 해쳐요. 꿈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꿈속에서 막 리더가 막 이런 공지도 내려요. 이 사람들 자꾸 꿈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막 잠들어서 계속 오고 건강을 망치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현생을 뭐 얼만큼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건강한 낙원 생활을 누리라고 막 그런 규칙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갑자기 도중에 끊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재미있는 스토리였죠. 인셉션 디카프리오 마누라 같네 스토리가요? 아니면 제가 뭐 닮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인셉션을 조금 보다가 졸려서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꿈중독도 한번 읽고 싶은데 꿈중독은 엄청나게 길었어요. 스토리가. 꿈중독이라는 게요? 근데 스토리가 마누라 같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마누라 같아요? 네, 이거는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에요. 이것도 실화인지 그 사람이 진짜로 꿈을 꿨다는 건지 아니면은 주작 소설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형식이었죠. 한지혜 닮았어요? 뭔진 잘은 몰라도 하여튼 칭찬 같네요. 아니 근데 저만 이거 느꼈나요? 이거 유튜브 하는데 막 유튜브가 그 전체 화면으로 가로로 해서 보면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화면 실수로 딱 누르면은 이게 그 세모랑 그 다음 영상 보기 전 영상 보기 막 이런 거 떴잖아요. 세모랑 그 멈춤 표시 그런 거 뜨면서. 근데 그리고 공백 아무데나 이렇게 딱 누르면 다시 그런 표시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언젠가부터 그게 실수로 딱 눌러가지고 세모랑 그런 거 뜨면은 아무데나 누르면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조그만 X 표시 눌러야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불편해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신 적 없어요? 하여튼 저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가지고 막 며칠 동안 불편을 겪다가 그 유튜브 여기에 그 환경 설정 들어갔더니 접근성 설정에서 그거를 끄는 게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게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업데이트라도 했나? 아, 안 그래요? 그래요? 저만 뭐 잘못됐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맨날 잘 때 막 유튜브 틀어놓고 자니까 자다가 뭐 실수로 뭐가 눌려서 막 설정이 됐다거나 엄청난 우연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목류병으로 그걸 설정했겠습니까? X버튼 끄는 거 이제 아셨어요? 잘 됐네요. 제가 언급하길 정말 잘했네요. 아, 그리고 님들아, 저 토요일 날요 에버랜드 갈 거예요. 에버랜드 친구가 자유 이용권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뭐 기사 같은 건 나지 않았었나요? 사람 완전 없고 텅텅 비었다고? 그래서 사람 없기를 기대하면서 물론 마스크 잘 끼고 장갑도 끼고 철저히 준비해서 갈 거예요. 아, 손소독제요? 거기 다 있대요. 비치돼 있대요. 그 뭐 손 비누로 닦으면 더 좋죠, 가서. 아, 티익스프레스 당연히 타야죠. 사람 없으면 뭐 2번씩 타야죠.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갔다네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강풍 때문에 티익스프레스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날 보면은 티익스프레스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그거는 한 6, 70분씩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일찍 문 닫고 그 사파리 쪽도 안 하는 거 되게 많고 안 하는 기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토스 있죠, 토스. 돈 송금하는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업데이트 되더니 1억 행운 상자 까기 뭐 이런 게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최소 1,000원 단위로 친구나 뭐 누구한테 송금을 하잖아요. 1,000원 송금을 하면은 저한테 행운 상자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적은 보상에서부터 100원, 10,000원, 1억 막 이렇게 당첨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하루에 20번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이벤트 하려고 그 인터넷에서 막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돈을 실제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보냈는데 상대방이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은 완전 손해잖아요. 그거를 했거든요. 제가 20명 꽉 채워서 했어요.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아무도 사기를 안 쳤어요. 그 20명이. 모두가 다 1,000원씩 돌려보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 세상이 생각보다 아름답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과연 20명이 전부 다 돈을 돌려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그런 걸로 딱 1억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위험하대. 근데 사실 그런 약간 사회 실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했거든요. 그게 뭐 설마 하니 제가 그 이벤트 첫날 한 거예요. 첫날부터 1억이 딱 될 리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벤트를 이제 최소 며칠은 끌어야지 이제 참여자를 유도하고 송금하는 사람들 송금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첫날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궁금증에 한번 해봤죠. 근데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데요. 이야기는 직접 안 만드시나요? 작가로서? 네. 옛날에는 글 쓰는 거 좋아했는데 글 안 쓴 지 좀 오래됐어요. 시 같은 거 많이 썼고 동화 같은 것도 쓴 적 있거든요. 근데 소설까지는 정말 쓰고 싶었는데 제 욕심이 너무 커서 몇 년 동안 지체하면서 계속 아이디어 적고 막 그러다가 결국 만들지 못했죠. 작곡은 안 하시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어릴 때는 막 노래 지었는데 어떻게 알으셨지?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 학창시절 때 만드신 거 부끄러우셨나요? 공개해도 아무 뭐 부끄러움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고통 속에 낳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저의 자식들이죠. 그렇긴 한데 약간 한창 글 쓸 때랑 지금은 좀 정서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한창 글 쓸 때는 되게 막 그 침잠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되게 막 생각 많이 하고 정말 어디서 무엇을 보나 막 깊은 생각에 잠겨서 막 사색에 잠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지금은 보면은 좀 이제 우울할 것 같아. 옛날 거 보면.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막 긁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연습장에 써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싸이월드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와서 다음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습장도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겠어요. 버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색 노트도 있었어요. 사색 노트에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생각 막 적고 막 그랬었죠. 그 사색 노트는 진짜 없어졌어요. 아깝다. 짝짝짝 짝짝짝까지나 가질까? 이거 전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가지가 뻗어있는 나무를 보면 하늘에 뿌리를 뻗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늘로 뻗어있는 나무 가지들을 보면 하늘로 뿌리가 뻗어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달달해서 간담이 사르르 녹아내려요. 근데 간담이 녹아내려도 되나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몰라. 맨날 몰랐는데.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서 글 같은 건 안 쓴답니다. 이제 뇌가 좀 텅텅 비었나 봐요. 월요일에 읽어주세요. 토요일은 애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토요일은 또 제가 에버랜드를 다녀온 당일이지 않습니까? 그날은 또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 월요일에 읽어보죠. 어차피 저도 혼자 사는 그 집, 빈집 가가지고 막 찾아봐야 될 거예요. 연습장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아마 싸이월드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연습장에는 제가 막 그림 같은 거랑 같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진도 찍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참 예전에는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넘쳐나가지고 노트랑 펜을 늘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다녔어요. 정말 어딜 가든지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뭘 계속 썼죠. 인스타에 놀았던 흔적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토요일날 방송 뭐 해요? 그날은 좀 수다가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쩌면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다 상해서 말을 별로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하겠죠? 방콕 한지 만 2달째라서요. 햇빛이 눈부시네요. 만 2달이나 됐어요? 그렇게 방콕 하신 건 뭐예요? 집에서 창문도 안 여셨어요? 왜요? 무슨 사정이 있나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나죠? 눈 아픈가 봐. 간지러워서 이렇게 딱 만졌는데 눈물이었어요. 아, 눈에 만성 희귀 질환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 치유도 안 된답니까? 하긴 눈이면 좀 불편하긴 하겠다. 근데 그게 만 2달 됐다는 거예요? 그전엔 괜찮았다가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신체 나이 100세로 느껴져요. 아이고, 선글라스라도 끼고 아파트 복도라도 산책하시면 어떨지. 제가 뭐라고 함부로 조언을 드릴 순 없지만 눈물이 왜 자꾸 나죠? 오른쪽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요. 8년이나 됐어요?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 귀가 안 좋으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소리를 완전히 작게 틀어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완전히 크게 틀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한동안 자막 되게 열심히 썼잖아요. 모르셨죠? 제가 왜 갑자기 책 내용을 다 자막으로 여기 화면에다가 띄우고 그랬는지. 그걸 일일이 다 쓴 거예요, 책 내용을.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었죠. 근데 왜 짝짝이에요? 그분을 위한 자막을 썼다는 그 대사에 짝짝짝 하신 건가요?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제가 끈기가 부족했죠. 이제는 편집만 해도 하루가 가고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짝짝짝짝. 착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나요? 이거 안 보이죠? 제가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그게 있나 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도 못하고 늘 웃음으로 대응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더라도 맨날 웃었거든요.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막 맨날 상처받고 막 나쁜 일을 당하고 하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진짜 애를 썼죠. 지금은 뭐 거절 잘해요. 지금은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답니다. 아, 달고나 커피 만들었을 때 잘 못 주무셨을 것 같다고요? 아, 주무셨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스스로. 그쵸, 그날 밤에 2시간밖에 못 잤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달고나 커피를 먹었답니다. 큰일이에요. 조명 때문에 눈물 나나? 아, 그럴지도 몰라요. 딴 때는 눈 안 부시게 이렇게 막 옆쪽으로 놨는데 오늘은 앞에다 놨거든요. 얼굴이 너무 껌껌하게 나오길래. 그래서 이게 조명이 너무 세서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착해지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 착하면 뭐합니까? 손해나 보고 상처나 받죠. 저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었는데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읽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 정말요? 제목만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네요. 착해지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세요. 덕분에 엄청 싸가지 없어졌답니다. 싸가지 없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제 이기적인 거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죠. 그리고 원래 진짜 마음씨 착하고 약한 사람들이 누가 막 너 착해 막 이러면은 아니야 나 얼마나 못됐는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누나 오늘 낮에 뭐 했어요? 뭐 오늘 낮에 수업했고요. 맛있는 거 먹었고요. 하노이 국밥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언니 재택근무 제 방에서 지금 와서 하거든요. 자기 집은 애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달고나 커피 해주고 그리고 저도 마셨죠. 그리고 그때 점심 먹고 들어온 직후였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아직 점심 안 먹었길래 언니 나랑 라면 먹을래? 언니 나랑 컵라면 먹을래? 언니 나랑 짜장라면 먹을래? 계속 그랬는데 언니가 안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죠. 근데 한 달고나 커피 해주고선 한 한두 시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장라면 먹을래? 그래서 언니가 짜장라면 하재요. 그래서 제가 2개 해 2개 이래가지고 막 햄 잔뜩 붙여가지고 햄 한 통 다 붙여서 넣고요. 그리고 저는 설탕이랑 고춧가루도 넣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랑 먹었죠. 라면은 남자랑 먹어야죠. 남자랑 먹어야지. 그렇구나. 근데 저 지금 부모님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은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바보잖아요. 전 나쁘고 이기적이에요. 초딩 때부터 이기적이란 말 가족들한테 꾸준히 듣고 살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매우 좋은 거죠. 그게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죠. 아빠랑 먹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약속 때문에 맛있는 걸 드시러 막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먹었죠.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이제 이거 먹으라고 막 밥이랑 잔뜩 차려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있을 때 딱 라면 먹는 거죠. 예니밍님 라면 먹고 갈래요? 유지태의 마음으로. 유지태라는 건 봄날은 간다 말씀하신 거 맞죠? 영화에 나오는 거. 거기 근데 그 대사가 나왔었어요? 거기 나왔었구나. 근데 에버랜드에 지금 그 식당 같은 것도 다 금방 닫는데요. 그래서 먹을 거 배고픈데도 막 사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네요. 먹을 거 사가야 되나? 그래서 막 가방 메고 다니면서 먹을 거 막 꺼내 먹어야 될까요? 전투식량을 추천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구하죠? 그리고 솔직히 놀이동산 가서 전투식량을 먹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 먹고 싶어요. 전투식량 뜨거운 물이 필요하대요? 에버랜드 옛날엔 자연농원이었는데 저도 그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제 콧물까지 나와. 막 눈물 콧물 나네요. 막. 이게 아무래도 오늘은 옷을 하얀 색깔 옷을 입었더니 이게 그 카메라가 알아서 그 균형 같은 거 조절을 하려고 이제 막 자기가 막 그 색깔 균형 같은 거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이 하얀색 옷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제 얼굴 됐다 시커멓게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얼굴에 조명을 빡 해놨더니 지금
복돌이랑 롤라장도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롤라장. 옷이 천사 같다고요? 이 하얀 색깔 거대한 옷이요? 정말요? 감사. 과천 서울랜드요. 뭐예요, 갑자기 과천 서울랜드가 뭐예요? 과천 서울랜드에 복돌이가 있어요? 저 완전 어렸을 때 그 서울랜드에서 찍은 사진 있는데 그 있잖아요. 거기 서울랜드에 동그란 모형 있죠? 그 모형 앞에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 있는데. 가려고요? 네, 갈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근데 춥긴 추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날씨 대박 좋아가지고 그 텅텅 비었던 에버랜드가 사람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추워서 사람도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옷을 단단히 껴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안경은 끼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경은 안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가면 왜요? 님은 맨날 낚시 다니시잖아요. 물론 낚시랑 놀이공원은 좀 다르긴 하죠. 안경까지 껴야 안전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안경 끼면 놀이동산에서 뭐 타다가 빡 날아갈 거 아니에요.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만 숙여도 안경 같은 건 막 이렇게 털걱털걱 막 이러잖아요.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에버랜드에서 만나죠. 복돌이는 대체 누구예요? 꿈돌이랑 로리는 아는데 롯데월드예요. 아니 주무신다는 줄. 그 가려고요? 라는 게 그 뜻이었구나. 즐겁게 다녀오세요. 네, 그럴게요. 즐겁게 갔다 와서 여기 예니밍으로 나타나서 또 재밌는 썰 풀어보죠. 오늘 조명이 얼마나 빡 틀었냐면 여기 지금 이 그림자 선 보이세요? 낚시는요 정말 건전한 스포츠라니까요. 맞죠? 맞아요. 정말 건전한 스포츠예요. 필땡땡땡님아 낚시하다가 귀신 보신 썰 없나요? 낚시하다가 막 귀신 같은 거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특히 막 저수지 낚시 막 이런 거 하면 낚시에도 장르가 있어요. 꿈돌이 아니 꿈순이도 있어요? 꿈순이는 난생 처음 듣는데요? 뭐 리본이라도 달았나요? 예니밍님 나중에 저랑 에버랜드 같이 가요. 그래요. 우리 에버랜드 한번 갑시다. 에버랜드 투어 갑시다. 직접 겪진 않고 들은 귀신 얘기는 있어요? 저도 귀신 얘기 들은 거 있는데 해드릴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때 2NE1에서 그 산다라박이 막 대세를 타고 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귀신 무서워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방 불 끄고 하세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왜 밤에 물 같은 데 가면은 물 속에 만약에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은 그건 절대 사람이 아니래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었죠. 어떤 사람이 뭐 그 군대에 있을 때 뭐 수색을 하러 저수지에 갔는데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딱 물속에 이렇게 딱 똑바로 서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뭐 해초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에 봤는데 이게 이제 머리였던 거죠. 근데 원래는 사람이 절대로 물속에서 똑바로 있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는 이제 이곳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곳은 이제 여기 그 엄청 센 소용돌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거거나 아니면 귀신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수에 갔어요. 근데 그 호수를 밤에 낚시를 하려고 간 거예요. 제가 지금 디테일한 이야기는 까먹었어요. 근데 이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조그만 배인 거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그려드릴게요. 저 멀리서 호수 가운데에 이렇게 사람 손 모양 같은 게 보였다고 해요. 실루엣이. 이거 지금 확대한 샷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게 뭔가 하고 다가가 본 거죠. 다가갔는데, 다가갔더니 이게 뭐였냐면,
물 밑에 막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뭐였냐면 바로 산다라 박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개그입니다. 이거 이상한 무서운 얘기 아니고요. 개그예요. 마치 사람 팔처럼 이렇게 딱 그림 그려놓고 산다라 박이었대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하는 거죠. 양파예요. 자, 다른 이야기 아코 실수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번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예요. 청년인데 그 사람이 무서워 껌껌하니까 제가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 청년이 밤중에 지인의 아버지가 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당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밤중에 그 지인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가려고 나섰어요. 밤중이었죠. 근데 밤에 자기가 야근을 해가지고 자기 원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총 3명짜리 친구들인데 얘네랑 만나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만나서 가기로 했었는데 오늘 야근을 해서 내가 혼자 오늘 따로 늦게 가서 합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먼저 갔어요. 딴 친구들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밤 늦게 버스를 타고 온 거죠. 근데 그 장례식장이 어떤 데냐면 버스를 타고 되게 멀리 가야 돼요. 약간 시골에 있나 봐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돼서 이제 딱 멈췄죠. 여기 버스 스탑이고요. 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내렸는데 자기가 여기 안에 타고 있을 때 그 운전석 있잖아요. 그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같이 따라 내리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양손에 무슨 쇼핑백 같은 걸 잔뜩 들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갈아타려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풍선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산에다가 이 물건들을 좀 묻어야 된다고. 근데 묻어야 되는데 오른쪽 왜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갖다가 산에 가서 묻어야 되는데 이거를 물건도 무겁고 막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기 어둠 속의 산으로 들어갔죠. 이제 확대샷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나무예요. 나무. 어떤 나무 밑에다가 같이 묻어드렸어요. 그 물건을. 이렇게. 이거 나, 이거 할머니. 그래서 막 묻어드렸는데 그 물건이 뭐였냐면 쇼핑백에 들어있는 물건이 돈다발인 거예요. 돈다발이 대따만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여기서 돈다발에서 미리 일부를 이렇게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이 다 끝나자 이 청년한테 이거를 준 거죠. 사례금이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돈다발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받고 이제 황송하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내가 글쎄 아까 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이 쇼핑백을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그래갖고 내가 여기 가서 산에서 묻어줬어. 근데 여기가 내가 그 위치를 잘 기억해놨거든. 그 내가 묻어드린 그 쇼핑백 안에는 돈다발이 대박 많이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나가서 거기 한 번 더 들러서 여기 파헤쳐가지고 돈을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그 청년들 3명이서 여기 이제 같이 왔죠.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여기를 파헤쳤어요. 근데 파헤쳤는데
여기 돈다발인지 뭐식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제 여기 서 있는 친구 있죠? 이 마지막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딴 친구들은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었죠. 근데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갖고 이 다른 친구들도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그래서 같이 막 도망을 갔죠. 뭔지도 모르고선. 그래서 같이 도망가는데 이 검은색 친구가 나중에 여기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 봤냐고 막 그랬는데 딴 애들이 못 봤대요. 뭔데 막 그랬더니 여기 이 나무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그 할머니가 목을 매달고 자살해 있었대요. 이거 대박 무섭지 않아요? 저 이거 이야기 어디서 듣고 나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떠올릴 때마다 막 소름 돋았어요. 귀신도 아닌데 그냥 시체인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서는 이제 갔는데 거기에 딱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기억에 무섭게 남았겠어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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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그림 잘 그렸어요? 실화냐고요? 저도 모르죠. 들은 얘기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서 거짓말을 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이야기를 해줬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 뭐가 뒤에요?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아, 뒤에 책 있다고요? 예, 책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와서 뭐 책도 읽었고 그랬어요. 우샤인볼트 같았다! 제가 운동을 못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하지도 못할 뿐더러 운동 막 하고 나면 잘 아픈데 하지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그때 가족끼리 전체가 다 친한 그런 집 있죠. 옛날에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랑 동갑인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무려 키가 대따 큰 애였죠. 키 크기로도 유명했던 그런 애였고 걔는 거기다가 되게 어머 머리가 왜 이래. 거기다가 걔는 학교에서 잘생겨가지고 막 유명한 애였어요. 거짓말. 좀 전에 무서워서 빨리 움직였잖아요. 하여튼 그런 애였는데 물론 저한테는 뭐 잘생기고 자시고 없었죠. 왜냐면 옆집에 사는 절친 같은 거였죠. 그래서 맨날 서로 이제 집에 번갈아 가면서 놀러 갔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끼리는 막 맨날 다 친해가지고 뭐 어디 같이 다니시고 이러니까 우리끼리도 뭐 집에 아무도 없으면 막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키가 큰 그 친구, 남자인 친구한테 제가 뭘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자기가 뭐 힘이 세다나 어쩌나 그랬어요. 싸움을 잘한다 그랬나? 그래갖고 제가 막 비웃었거든요. 네가 싸움을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싸워볼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동성 같은 친구였는지 저보고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래 싸우자 이런 거예요. 얻어맞았죠. 끝입니다. 제가 여기 예기밍에서 얘기한 것들만 따지면 남자애들한테 왜 그렇게 얻어맞고 살았는지 몰라요. 너무 깝쳤나봐 어릴 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군. 근데 그게 또 왜 그랬냐면 맨날 이제 그 친구랑 막 같이 놀면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맨날 제가 이기니까 당연히 싸움도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무려 체급 차이가 엄청났던 거죠. 자존심 건드렸다고요? 그랬죠. 그리고 또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막 제가 막 누구 사귀는데 저 됐다 빠르다고 그 순발력 쩐다고 달리기도 완전 빠르다고 막 그랬더니 막 경주하자는 거예요. 아 무슨 경주를 해. 그냥 이제 어구 그랬죠요 하면 되는 거지 뭐 경주를 하지. 그래서 경주는 끝까지 하지 않았죠. 제가 질 것 같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겨버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경주를 안 해줬죠. 따봉.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저랑 절친이었던 그 동성 친구 같았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학교에서는 대박 인기 스타였어요. 그래갖고 무려 그 친구를 모르는 애들까지도 그 친구의 팬클럽을 만들어서 거기 막 가입을 했어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뭐 친구니까는 웃겼죠. 그냥 해. 아, 뭐야, 경주하라고요? 아, 근데 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 여자치고도 운동 좀 잘 못하거든요. 운동 못하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 좋아하기만 해가지고 여자하고 경주했어도 졌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운동회 진짜 싫어했거든요. 있죠? 그 운동회 달리기 하는 시간. 6명에서 다 같이 한 줄로 서서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그 달리기 있죠? 계주 말고. 그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거 하면은 6명 중에 늘 5등을 했어요. 왜냐면 그 6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운동을 미친 듯이 못하는 애가 있거든요. 막 20초 넘어가는, 100m 20초 넘어가는 그런 애가 있거든요. 저는 뭐 몇 초였는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었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몇 초인지는 모르고요. 아, 머리가 짧아서 안 묶여. 그래서 맨날 5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진짜로 싫었고 인생에서 딱 한 번 도장 찍혀본 적이 있어요. 손등 도장 있죠? 딱 한 번 그때 도대체 그게 무슨 기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 번 3등을 했어요. 그 6명 하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왜 1, 2, 3등 이렇게 줄지어서 쪼그리고 앉아있잖아요. 1등 깃발 앞에 1등들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막 손등에 1, 2, 3등 도장 찍혀있고 그리고 1등은 노트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3등에 한번 쪼그리고 있어 봤죠. 단 한 번의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아마 그때 몇 명이 그 중에서 참여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 어릴 때 달리기를 못하고 어릴 때 운동을 못했던 게 그렇게 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소원이 그거였어요. 내가 진짜 운동 대박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 운동 잘하게 돼가지고 어릴 때로 한 번만 돌아가서 계주 선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죠. 그래서 성인 된 이후로 진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쟁일했어요, 쟁일. 아침에는 나가서 이제 에어로빅 있죠? 에어로빅 막 겁나 많이 뛰고 막 근력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에어로빅 하고 그리고 막 복싱도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그걸 갖다 놨어요. 그 복싱하는 거. 땅바닥에 서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글러브도 막 샀어요. 집에서도 막 쟁일 요가 매트 깔아놓고 막 하고 그리고 막 쟁일 집에서도 막 스트레칭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중에는 다시 운동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달리기에 한이 맺혀서 그 운동 못하는 제가 마라톤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진짜 풀마라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동아리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마라톤 동아리가 그때 막 멤버를 모집했어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동아리를. 그래서 용감하게 거기에 가입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으로 반드시 동아리 회원 누군가 최소 1명은 만나서 2번 이상씩 훈련을 뛰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거 했었죠. 그랬는데 그 동아리를 제가 나중에 탈퇴했어요. 왜 탈퇴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뛰기만 하면은 그날부터 한 이틀 정도는 아파요. 근데 그게 그냥 몸살이 아니라 계속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하기만 하면 그 직후에 바로 토했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 막 고기 먹고 회식하고 막 이럴 때 저는 참여도 못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에 늘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토나와라는 단어가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그 회원이 있었어요. 여자 회원인데 그 친구가 맨날 툭하면 토나와 막 이러면서 막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토한다는 말에 되게 민감했어요. 왜냐면 진짜 맨날 토하고 맨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우리 그 프리첼 홈페이지에서 그땐 프리첼이었거든요.
그 프리첼 홈페이지에서 그 친구가 또 뭐 토 나온다 어쩐다 막 그런 소리 하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미안한데 내가 진짜로 맨날 토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굳이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 볼 때마다 괜히 내가 찔리고 그런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 심하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누가 회원 중에 한 명이 맨날 토하면은 자기도 이제 좀 배려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단어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였고 나중처럼 그렇게 많이 쓰이던 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대체할 말은 얼마든지 많았던 거죠. 근데 왜 그 찌지 못했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거기 그 회장이 있어요. 그 동아리 창립한 사람 있죠. 그 회장이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보고 그 친구한테 사과하래요. 아니 왜 한쪽 편을 드는 거야 회장이?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한테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게시글로 딱 올렸어요. 그랬는데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거기서 탈퇴했죠. 그 상태로 거기를 계속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니까요. 그쪽 편을 들어줬어요. 제 생각에 그 여자 그 친구랑 그 회장이 약간 썸 같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건강 나쁜 건 아닌데요. 제가 그 신장에 약간 뭐가 있어요. 뭐 큰 병은 아닌데 그 있죠. 신장에서 피가 뭐 어쩌대나? 역류를 한대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과도한 달리기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달리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달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운동만 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나빴죠. 무슨 회장이 그래요. 거기서 제일 연장자였는데. 그리고 솔직히 제 성격상 그렇게 막 말 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 원래 심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 되게 착하게 했는데 말이에요. 낚시해요. 좋은 운동이에요. 아, 낚시도 좋아요. 욕 발음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저 욕 안 하거든요. 제가 책임녀 시절부터 계속 책을 읽으면서 욕을 읽어버릇해서 연기가 늘은 거예요. 맞아. 사실 저 낚시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벌레를 못 껴요. 그래서 살아있는 벌레 쓸 때는 이제 누가 껴줘야 돼요. 아니 연기가 늘은 거지 제 인성이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원래 저 나름대로 연기한다고 연기를 했거든요. 책 읽을 때. 근데 나중에 제가 컨셉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읽는 말투를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이제 님들한테 스토리를 얘기해준다고 생각하고 예전엔 읽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냥 이제 나레이션이다 생각하고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막 연기력 늘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낚시는요. 가짜 미끼를 낀답니다. 루어 낚시라고 하죠. 아 그래요? 근데 그 가짜 낚시에 물고기가 속아가지고 지금 먹으러 왔다가 뭐 먹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죽는 그런 건가요? 누나 왜 그렇게 귀엽게 부르세요? 제가 전에 누나 호칭 좋다 그랬더니 댓글마다 다 와가지고 다 누나라고 쓰시던데. 아, 안 죽이고 다시 놔줘요? 아, 그럼 그 물고기한테는 이제 그냥 입술 좀 꿰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런 거군요. 아, 님 그거 전에 봤어요. 큰 물고기 같은 거 잡았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입술을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손 물어가지고 바로 딱 풀어줬던 그거 영상 봤어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 볼 때 아, 왜 놔주지? 그냥 이렇게 꽉 버텨서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혹시 손가락 잘리나요? 나도 누나라고 해야 되나? 검도 해봐요? 검도 싫어요. 그거 도구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올렸죠. 네, 흥미진진한 영상이었습니다. 탁구요. 저 탁구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실내라서 좀 그냥 그렇달까? 물은 건 아니고요. 그냥 놔준 거예요. 원래는 놔주는 게 불법이거든. 응? 놔주는 게 불법이라고요?
왜요? 탁구도 좋아해요. 제가 약간 몸무게는 안 가벼운데 몸이 좀 가벼운 그런 운동을 좋아해갖고 약간 깍지는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탁구도 좋아한답니다. 잘하진 못하지만요. 아 진짜요? 외래어종은 놔주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그럼 제가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아요? 아, 외래어이면서 유해어인 그런 거요? 베스였나요? 그때 올리신 거? 베스가 유해어인가 보네. 됐다 큰 거 아니에요? 됐다 크면은 맛있는 거 아니에요? 트위치로 가셨네? 아까부터 트위치였어요? 누구시죠? 포상금 그런 거 없어요? THS. 소년감성. 소년감성이에요. 수영해봐. 네, 수영도 좋아해요. 수영 좋아하죠. 왜냐면 수영은 차가운 물에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뜨거워져서 좋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면 머리 뜨거워지고 머리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식혀주니까 다른 운동보단 낫잖아요. 근데요, 뱃수도 생명인데 어떻게 죽여요? 먹지도 못하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원래 한국인은 뭐든지 다 먹잖아요. 맛이 없어요? 아,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구나. 나 옛날에 수영했어.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또 수영다는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어릴 때, 초딩 때 수영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날렵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사실 그 당시에 평영하고 접영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자유형만 시켰는데 거기 막 그런 경쟁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막 그 있잖아요. 타이밍 재고 막 그러면서 막 상장 계속 발급해주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초등부에서 자유형을 잘해서 자유형이 거기서 2등이었어요. 쩔죠. 근데 그때 물에 빠질 뻔했어요. 그래갖고 수영을 끊었거든요. 왜냐면 그 제일 깊은 곳 있죠. 거기서 뭐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막 빠질 뻔했어요. 근데 초딩 때 얼마나 조그매요, 애가. 지금 거기 제일 깊은 데 가도 무서운데. 그래서 그 조그만 애가 거기 빠져가지고 막 물 먹으면서 막 허우적거렸거든요, 그때. 근데 언니가 멀리서 봤는데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나게 식겁을 하고 그 뒤로는 왜 수영장 맨 끝에 그 밑에 있는 줄 있죠. 그게 끝나면서 이렇게 T자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그 T자만 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커서는 실내 수영장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 T자가 무서워서. 그래서 나중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성인이 다 된 이후에 다시 수영장을 다닌 거예요. 실내 수영장을. 그래서 그때 수영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론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다시 배웠는데 제가 어릴 때 배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막 저보고 수영 천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 극복을 위해서 막 주말에는 자유 수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가가지고 그 제일 깊은 데서 막 놀았죠. 그 물 밑에서 그 동그라미 그 동그란 도넛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리고 놀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T자가 좀 덜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또 초딩 때 태권도를 다녔거든요. 오, 진짜? 예, 진짜지요. 자, 초딩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어릴 때잖아요. 근데 막 어릴 때 집에 학교에서 오면은 알아서 그거 있죠. 태권도복. 그걸로 딱 갈아입고 이게 딱 띠 묶고 그러고 태권도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그 태권도 차라는 게 이제 모든 곳에 들르는 게 아니니까 애들이 그 몇 명씩 모여 있잖아요. 태권도 차 오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도 가려고 이제 알아서 옷 딱 갈아입고 이거 딱 묶고선 거기 차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뭐를 좀 잘못 입었나 봐요. 잘 못 여몄나 봐요. 그날 뭔가 불편하긴 했어요, 몸이. 근데 이게 옷이 도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애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속에 런닝도 안 입었죠. 맨몸에 막 입었죠. 거기서 태권도 차 기다리는데
다른 애 친구가 저랑 별로 안 친한 남자였거든요. 걔가 야 너 찌찌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수치스러움이 엄청 오랫동안 갔죠. 그래서 그 뒤부터 도복 입을 때 얼마나 꽁꽁 싸매면서 묶었는지 몰라요. 그때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대답도 못했어요. 아마 제 성격이었으면 이렇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게 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알았다는 척. 그게 보여도 아무런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자존심 완전 셌거든요, 어릴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도 알거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니던 그 태권도장은 맨날 남자애들밖에 없어요. 여자애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뭐 막 발레 막 이런 거 가잖아요.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다가 제가 되게 어린애였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 중에. 그래서 관장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 준 거예요. 조카처럼. 그래서 막 가면은 그 다른 학생들 있죠. 그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연습할 때 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이제 판판한 판때기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고 애들이 다 줄 서가지고 한 명씩 와서 발로 빡 차고 가고 빡 차고 가고 막 이렇게 계속 줄 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은 저는 막 키도 조그맣고 이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너는 그냥 가도 돼 안 하고 가 막 이래요. 애들이 맨날 저만 봐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운동을 됐다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애들이 다 봐주니까 저는 그때는 신난다 하고 막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봐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마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태권도장을 그만뒀죠. 애가 태권도장 가서 뭘 안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다른 애는 이제 우리 관장님이 이뻐하시는 애니까는 막 그렇게 뭘 힘든 거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초등학교 하면 또 신기한 기억이 하나 있었죠. 저는 이제 남자애들한테 진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제가 맨날 남자애들하고 장난치다가 맞은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완전 클 때까지는 진짜 남자애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시절 그때 우리 반에 제 생일이 2월 2일이거든요. 근데 3월 3일이 생일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진짜 저랑은 성격이 완전 달랐어요. 막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계속 나댄다고 했지만 나대도 약간 기본적으로는 얌전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이제 까불까불 하는 거랑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얌전한 거는. 저는 좀 얌전한 스타일이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그 친구는 진짜 활발해요. 목소리 됐다 크고 막 그런 애였는데 걔가 우리 반에서 어떤 남자애를 대놓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그 남자의 이름을 하도 불러서 제가 그 남자의 이름이 계속 기억나요. 이름이 최준희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맨날 최준희 막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그 남자애는 막 도망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저랑 집이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걔랑 저랑은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막 그런 거 있죠. 괜히 이상하게 뭔가 안 맞는 그런 사람. 그래서 친해지지 못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땐가 성인 돼선가 그때였는데 완전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근데 제가 설악 워터피아를 갔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은 설악 워터피아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매년 겨울마다 거길 갔거든요. 여름엔 절대 안 가고. 겨울에 왜 눈 펑펑 올 때 거기 가면 진짜 재밌거든요. 물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겨울에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임란. 그 친구 이름은 임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들을 때마다 생각났죠. 하여튼 그 임란이란 친구 생일이 3월 3일인 그 친구가 거기 딱 있는데 여전히 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딴 사람이랑 막 엄청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제가. 근데 왠지 제가 아는 척하면 저 못 알아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는 척을 못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마주칠 수가 있죠? 그 친구랑 알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강릉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계속 살다가 딱 워터피아를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같은 날에 딱 마주쳤을까요? 그래서 두고두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친한 사람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안 친한 사람한테 말 잘 못 걸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굳이 먼저 말 안 걸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애도 여자애였는데 속으로는 되게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그 친구랑. 근데 안 친해졌어요. 왜냐면 그 친구랑 저랑 제각기 얌전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서로 말을 잘 안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못 친해졌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중1이었거든요. 그 뒤로 다시는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고 나중에 대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재수를 했는지 저 2학년 됐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 되게 자주 마주쳤어요. 그 전철역에서. 그 전철역하고 학교 안에서. 되게 자주 마주쳤는데 저는 그 친구를 알았지만 아는 척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눈치였거든요. 근데 중1 때 그랬듯이 또 서로 모른 척을 했죠. 만날 때마다. 계속 마음속으로는 말 걸고 싶다, 말 걸고 싶다. 그의 이름은 이슬이었거든요. 말 걸고 싶었는데 결국 끝까지 말 걸지 못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용기를 내서 말 건다고 해도 그러면 여태까지 마주쳤을 때마다 모른 척한 건 또 이상하잖아요. 계속 모른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 거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끝까지 친구가 되지 못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맨날 여자애들한테만 부끄러움 탔나봐요. 남자애들한테는 막 대들다가 맞고 그런 관계 많아요? 고등학교 때도 친해지고 싶었지만 못 친해진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너무 이뻐가지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막 공주님 같았어요. 근데 그 친구랑도 결국 같은 대학교 갔어요. 웃기죠? 그리고 나중에까지 계속 아는 척을 못했죠. 같은 반이었는데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물론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 뒤로 마주치지 못했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도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좀 됐습니다. 누구냐고요? 제가 얘기하면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얘기한 그 친구는 이제 미스 코리아도 됐었고 그리고 나중에 아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말하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는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수다 많이 떨었기 때문에 12시가 됐으니까 님들아 내일이 되기 전에 우리 헤어집시다. 우리 나이를 하루 더 먹기 전에 잠을 잡시다. 신데렐라 그래요. 우리 신데렐라들 가서 잠을 잡시다. 물론 저는 바로 안 자고 편집을 하다가 잘 것이에요. 그럼 예기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